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7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나서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워크스페이스에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5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또 깔려있는 버전은 다를 수 있습니다. CC 버전에서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도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켜져 있기 때문에 모든 도구들을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똑같은 에센셜일지라도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모든 도구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도 패널들이 쫙 보입니다. 위쪽에 내가 선택한 도구에 따라서 옵션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런 환경으로 똑같이 맞춰놓기 위해서 CS 버전 사용자들은 그대로 에센셜 두시고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 사용자들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시험장에서는 패널들의 위치 옮겨 쓸 수도 있으니까 리셋 에센셜 혹은 리셋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창들의 위치가 초기화가 됩니다. 창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해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시고요. 클릭하시면 제일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하나의 옵션에 따라서 모양들을 설정 가능할 텐데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 하나씩 누를 때마다 옵션들 쭉쭉 보이시죠? 문제를 푸는 동안에 같은 환경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옵션만 맞추겠습니다. 우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확인해 주세요. 문제지에 보시면 미리 보기에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는데 거기서 보이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우리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 놓으셔야 크기를 비교해 보면서 작업할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는 선의 두께 값이라든지 글자의 크기를 포인트 단위 줘요. 우리도 포인트 단위로 맞춰 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를 할 건지 선들을 뽑을 때에 색깔이 잘 보이는 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컬러 설정 가능하니까 색이 안 보이는 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들어오셔서 색상 바꿔주시고요. 스마트 가이드 기능을 이용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브젝트를 들어서 옮길 때에 그 오브젝트의 끝자락은 여기입니다. 그 원의 중심은 여기에요 라고 위치를 잘 보일 수 있도록 쫓아다니는 좋은 기능이에요. 다만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기능은 꺼주십시오. 옮길 때마다 숫자 값이 나타나면서 자로 잰 것처럼 쫓아다니는데 이 친구는 버전에 따라서 길다란 막대 형태로 쫓아다니는 버전도 있어서 번잡스럽습니다. 메저먼트 레이블은 꺼주시고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컬러 테마가 있습니다. 난 좀 밝은 게 좋아 라고 하시면 밝은 테마로 바꿔서 작업하시면 되는데 눈이 많이 부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또 수정 가능하죠.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놓느라고 오픈 다큐먼트 탭이라고 하는 걸 꺼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V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창을 혼자서 넓게 쓸 거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오픈 다큐먼트 탭이라고 하는 게 켜져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 V체크를 해제시켜 놓고 문제지를 따로 띄울게요. 여기까지만 설정하고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까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각자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을 뒤에 붙입니다. 그리고 문제번호 1이라고 넣도록 할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다 라고 하는 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문제에서 폭을 100이라고 높이를 80이라고 줬으니까 그 값을 정확하게 맞춰주시고요.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보시면 컬러 모드가 CMYK예요.
레서 이펙트도 300이다 라고 하는 값을 정확하게 잘 설정되어 있는 거 한번 보고 가셔야 되겠죠. 어드밴스드 옵션 펼쳐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화살표 누르셔서 이렇게 펼치시면 돼요.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 창을 열고 나서 눈금자 우리도 켜놓고 보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셔서 눈금자는 룰러라고 합니다. 룰러를 쇼 룰러라고 켜주시면 왼쪽에 위쪽에 눈금자가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문제에서는 항상 출력 형태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필요한 색상들은 따로 모아놓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을 보시면 미리 뽑혀져 있는 색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쓸 것들만 따로 모으겠습니다. 그룹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New 그룹이라고 해서 이름을 GTQ라고 줘볼게요. 이 친구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룹을 만들면 하나의 그룹이 생성될 건데 여기에다가 색깔을 다 모으도록 할게요. 더하기 단추 눌러서 New 스와치 CMYK 값을 넣으시면 되겠죠. C40 탭키 눌러서 다음으로 M60 탭키 눌러서 다음으로 Y100 탭키 눌러서 K는 지시사항 없으니까 0으로 두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색상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뉴 스와치에서 CMYK 값을 탭키 눌러가면서 넣으시고 다 됐으면 엔터. 색상들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기존에 있던 흰색과 검정색 요걸 기반으로 해서 아래쪽에 물감통 보이시죠? 더블 클릭을 하시고 색상을 넣으시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서 여기 CMYK가 다 안 보이고 K 값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라고 하는 모드로 바꿔주세요. 값을 넣겠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동글라미도 더블 클릭하시고 CMYK 색깔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된 그라디언트 하나만 있을 때는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그라디언트가 2개, 3개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모아놨던 이 그룹에다가 끌어 놓으시면 돼요. 최신 버전에서는 내가 새로 만든 그룹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만 혹시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그라디언트 주변에다가 가져다 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질질 끌어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마저 색상들 더 넣도록 할게요. 색상의 추가가 다 끝났으면 오브젝트의 가장 배경이 되는 친구부터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죠. 눈금자에서부터 클릭 드래그하면 선이 이렇게 딸려 나올 거예요. 대략 요 정도라고 클릭 드래그해서 대략 요 정도라고 오른쪽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 범위 넘어가지 않게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일립스 이용할 거고요. 기본 색상 디폴트 누른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만들어 줄게요. 안쪽에 채워지는 거 색상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그라디언트 만들어 놨던 거 적용을 할 건데 동글동글 퍼져나가네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옵션 타입을 레디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색깔이 거꾸로 들어갔으면 좋겠죠. 아래쪽에 보시면 색깔 뒤집어 줄란다 라고 하는 수화 보여요. 누를 때마다 안과 바뀌는 거 보이시죠? 스트로크 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None으로 체크하셔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고요. 아래쪽에 동그랗게 흰색 일립스 하나 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얘는 색깔이 흰색이에요 라고 색깔 굳이 자르셔도 되겠지만 어차피 보이지 않는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잘라도 상관이 없고요. 용지 바깥으로 나간 게 좀 꺼름직하니까 그냥 지워볼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아래쪽에 있는 점 요거는 이라고 해서 지우면 이렇게 나타나죠. 구름도 얹어주도록 하죠.
일립스, 구름에 대해서 작업이 다 끝났으면 한꺼번에 합쳐 놓는 게 깔끔하겠네요. 요만큼이라고 해서 선택했는데 뒤쪽에 있는 동그라미 빼야 되겠죠. 왼손으로 쉬프트 빨강색의 동그라미는 콩 찍어서 해제했습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옆쪽에 프로퍼티 패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합쳐주겠다라고 하는 패스파인더 이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예전 버전인 CS 버전에서는 프로퍼티 창이 없기 때문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패스파인더 불러내세요. 이렇게 불러내면 따로 패널이 생성이 되죠. 여기에서 합쳐주겠다라고 합치시면 항상 얘가 열려져 있으니까 굳이 찾으러 갈 필요가 없겠네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는 애들은 그냥 몽땅 잡아서 오브젝트 락을 걸어 줄게요. 잠그겠습니다. 셀렉션. 그 위에다가 허수아비 얹도록 할까요? 일립스 이용해서 허수아비의 얼굴, 색깔 미리 뽑아 놓은 거 바로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에서 이렇게 삐죽삐죽 잘라야 되는 것들은 펜툴을 이용해서 선을 좀 만들어 줄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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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두 개를 같이 잡아서 패스파인더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해서 머리카락 완성했습니다. 반대쪽은 복사해서 그냥 빙그르르 돌려서 쓰죠. 하나의 세트 잘 만들었으면 요만큼은 따로 선택하시고 얼굴 필요 없으면 쉬프트 눌러서 빼시면 돼요. 복사할 때 왼손으로 알트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눈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요만큼 날려버리시면 아래쪽에 있는 게 입으로 남겠네요. 사각형을 그 위에다가 덮어줄 거고요. 다른 색상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려서 아래쪽에 있는 빨간 잎만 남기면 되겠죠. 두 개의 오브젝트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빼주면 이렇게 잎만 남아요. 여기서 모자를 쓴 거 요만큼만 잘라내시면 되겠죠. 잘라줄 때에 펜툴 이용해서 예쁘게 자르거나 대충 그려도 되는 경우에는 이레이즈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쌍둥하고 지나가도록 잘라주실 수도 있어요. 선택해서 얘는 뒤로 보내겠습니다. 선택해서 얘네들은 지워주도록 하죠. 나머지 모자 위쪽 캡을 만들어 주세요. 클릭, 클릭, 클릭.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일부분 수정도 다 가능하죠. 순서를 요거 맨 앞으로 오도록 해볼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앞으로 와라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이렇게 앞으로 나왔었고요. 모자 윗부분도 나이프 칼 이용해서 요만큼 잘라주도록 할게요. 얼굴 부분은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겠네요. 오른쪽 버튼 그룹. 그러면 선택하기가 편하겠죠. 맨 앞으로 오세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순서를 바꿔주는 거 워낙 많이 쓰니까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친구들만 잘 만들어서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면 좋겠죠.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하실 때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모퉁이 둥글기 조절하세요. CC 버전에서 이렇게 모서리 둥근 사각형에서는 코너 위젯이 있어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더블 클릭해서 따로 이렇게 조절 가능합니다. CC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사각형을 그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되겠죠? 손에 대해서는 같은 색깔들 한꺼번에 패스파인더로 합쳐버릴게요. 유나이트 합체. 순서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한 단계씩 뒤로 갈 때 샌드 백워드 단축키를 쓰셔서 원하는 순서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눌러주시고요. 선에 대해서 스트로크 CMYK가 몽땅 0이라고 하면 흰색이죠. 그거 두께값이 1포인트다 라고 했으니까 지시사항에 있는 것들은 꼭 그 색깔과 두께값을 맞춰주셔야 해요. 점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눈으로 보기에 점선처럼 보이니까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대시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오른쪽 구석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쇼우 옵션이라고 켜주시면 보일 거예요. 대시드 체크해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값을 참고하시고요. 선을 얼마만큼 그을 건지가 대시예요. 간격을 얼마만큼 줄 건지가 갭입니다. 그 값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선의 간격 좀 조절돼 보이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숫자값 조절해 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반을 그렸으니까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면 되겠죠. 이만큼이라고 잡았고요. 리플렉트 반사시킬 겁니다. 가운데 여기 기준으로요. Alt 클릭. 프리뷰 보시면서 반사되는 거 확인. 카피. 일부분만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얘하고 쉬프트 제하고 두 개만 선택했고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면 얼마나 줄일 건지 값을 보면서 프리뷰 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느낌이죠. 오케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를 적당히 줄이시고 밑에 리본 테이프 점을 하나 더 찍어줄까요? 펜 툴 꾹 누르시면 애드 앵커 포인트 있어요. 점을 여기다 추가했고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이 점 살짝 옮겨주시면 모양 만들어지죠. 순서는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여기 하얀색으로 들어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와야 되니까 순서를 한 단계만 더 앞쪽으로 빼겠습니다. 나머지 빨갛게 비치는 부분은 펜툴로 메꿔주시면 되겠죠. 만들어 놓은 리본 테이프 얘네들은 이라고 선택하셔서 리플렉트 반사할게요. 여기에 별 이삭은 일립스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위쪽과 아래쪽은 펜 툴 꾹 누르면 앵커 포인트 툴 있어요. 위쪽 꼬집어 주시고 아래쪽 꼬집어 주시고 콕콕 찍어서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방향 살짝 꾹 돌려줄 거고요. 크기도 좀 조절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줬으면 두 개를 같이 잡고 Alt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려주세요. 컨트롤 D 반복하시면 이렇게 별사기 하나 만들어지죠.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위에다가 글씨를 얹을게요. 타입 2 들었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색깔 다 맞춰주세요. 에이리얼의 볼드 20, 작업이 다 끝났으면 순서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에서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대화창이 뜨면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 처음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그대로 주시면 되겠고요. 파일의 포맷이 AI인지 확인하세요. 컨트롤 S라고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저장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시험장의 컴퓨터는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요. 저장해서 마무리.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160에 120 조금 더 크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주셔야 되겠죠.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바꿀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해 주세요. 윕스가 160, 하이트가 120.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CMYK의 300ppi인 거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 눈금자가 켜져 있으면 좋겠죠? 단축키를 써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누르고 R 누르면 눈금자가 바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려야 될 개체가 좀 많으니까요. 모든 색깔들을 다 뽑아 놓으면 좀 산만하고 그때그때 해당하는 색상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선 항상 패턴을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패턴에 해당하는 친구 먼저 그리고 여기에서 캐릭터 만들고 제품 디자인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쭉 당기시고 얘가 50 넘어가지 않는다. 왼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쭉 드래그해서 요만큼 정도라고 범위 잡았습니다. 색상 그룹으로 따로 관리하는 게 좋겠죠. 뉴 스와치 그룹 이름은 굳이 안 줄게요. OK 단추 눌러서 새로운 그룹이 하나 생성이 됐고요. 거기서 색깔 더하기 단추 눌러서 추가해 줍니다.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넣어주세요. 여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이용해서 몸통 요 정도에 있네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눌러주면 모퉁이가 둥그러지는 거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라인을 하나 그려놓고 요 다리는 디바이드로 나눠주죠. 아래쪽에 있는 색깔 얘만이라고 다이렉트 셀렉션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건 그룹으로 묶였네요. 오른쪽 버튼 언그룹이라고 풀어주도록 할게요. 순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올 거고요. 꼬리 부분 펜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끝나는 건 여기요. 다시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펜툴 이용해서 잘라줄 선 클릭
잘라줄 선을 그려줬으면 그 선과 잘라질 꼬리 두 개 같이 잡아서 패스파인더로 나눠주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 부분만 색깔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우의 얼굴 요거는 그냥 반만 그려서 거울처럼 반사를 시키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직선인 경우에는 그냥 클릭 하시면 되겠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반만 그렸어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핸들이 오른쪽 가리키고 있으니까 자를 거예요.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그냥 칼로 쌍둥 잘라주시는 게 더 빠릅니다. 나이프 툴 이용해서 요만큼은 그냥 칼로 자를게요. 시간이 촉박해서 펜툴 이용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연필 이용해서 쓱싹 그려주셔도 됩니다. 연필 툴 이용해서 선이 좀 잘 보이도록 색상 조절하시고요. 이 정도로 그려도 나쁘지 않죠. 요거를 색깔 맞춰줄 거예요. 얘랑 똑같은 색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이드 툴 이용해서 얘랑 같아요 라고 정리를 좀 하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를 살짝 줄일게요. 순서를 두 개 같이 잡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반을 잘 만들었으니까요. 얘네들은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게요. 리플렉트 툴 이용할 거고 여기 기준으로요. 알트 클릭.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 확인되시죠? 카피해서 마무리. 연필을 들어서 나머지 윗부분도 그리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든지 반사시켜 주시든지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요 목도리도 그냥 칼로 자르도록 할게요. 쌍둥 쌍둥. 여우의 얼굴은 한꺼번에 그룹으로 좀 묶어 놓으면 선택하기가 편하겠죠. 이만큼이라고 선택을 해줬고요. 오른쪽 버튼 그룹을 묶어 놓으면 얘네들을 들어서 옮기기가 편해요. 맨 앞으로 오세요. 여우의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울 거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패턴을 정의할 때 패턴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 모양을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요. 바로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엇갈려서 배치가 되어 있죠. 그것도 보시고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이만큼을 이라고 몽땅 선택을 해줬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패턴이라고 메뉴가 보일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 메이크. 그러면 얘가 이렇게 미리 보여줍니다. 패턴의 이름부터 박스라고 여우 써줄 거고요. 타일 타입을 그리드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위에 쌓이는 게 보이는데 엇갈리게 쌓일 수 있도록 타일 타입을 바꿔줄게요. 브릭 바이 로우 이런 느낌인 거죠.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라고 던이라고 체크를 하고 나오시면 기존에 있던 패턴들 옆에 나의 여우 패턴이 더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슴도치도 만들어 줄게요. 색상 추가하겠습니다.
고슴도치도 반만 그려서 거울처럼 반사를 시키는 게 좋겠죠? 가이드라인은 중심될 만한 거 하나 뽑을 거고요. 리플렉트 반사시켜 줄 것들은 중심이 여기입니다 라고 알트 클릭해서 반대로 넘기시면 돼요. 카피.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빨간색의 주머니,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보시면서 모퉁이 조절하시고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코너 위젯이 있어서 따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CC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이 위에다가 그냥 사각형을 얹으셔야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 모양들 다듬어 주시고요. 반쪽 반사시킬 게 있다면 요만큼이라고 선택해서 반사를 시켜주세요. 리플렉트 툴 중심점은 여기 알트 클릭해서 프리뷰 봅니다. 나머지 뾰족뾰족한 것도 반만 그려서 반사시킬게요. 순서를 맨 뒤로 빼고 리플렉트 반사를 할 거고 카피. 가운데 무늬 하나만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요 위는 좀 복잡하니까요. 얘네들은 좀 잠궈 놓고 오브젝트 락을 걸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무늬 하나만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사각형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그 사각형들은 살짝 기울여 줘야 될 텐데 45도 각도로 기울여 주시면 되겠죠. 이 친구를 1하고 선택을 해줬고요. 슈어 툴 이용해서 각도 45도라고 프리뷰로 봐주십시오. 이 정도로 돌아가면 될까요? 오케이. 거울처럼 반사시켜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 꾹 누르면 리플렉트 툴 보여요. 알트 클릭. 거울처럼 위아래로 반사되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호리젠탈 가로, 버티컬 세로. 방향을 잘 보시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살짝 떨어뜨릴게요. 돌아가면서 하나, 둘, 셋. 복사하면 되겠죠? 로테이트 툴 누르시고요. 중심점은 여기다 라고 알트 클릭. 프리뷰 보시면서 카피 하시면 적당히 돌아간 위치 확인하시고 반복할 거예요. 컨트롤 D 눌러서 완성.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고요. 방향 45도 각도로 쉬프트 눌러가면서 딱딱 떨어지게 배치했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를 적당히 줄일 거예요. 정비율로 줄일 거니까 쉬프트를 잘 누르시고 비율 깨지지 않게 복사합니다. 알트 눌러서 복사, 쉬프트 눌러서 크기 조절.
Alt 눌러서 복사, Shift 눌러서 크기 조절. 가이드라인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잠가놨던 것들은 오브젝트 언락 올이라고 해서 풀어주도록 할게요. 나중에 요거 들어서 복사를 하기 위해 그룹으로 좀 묶어 놓겠습니다. 요만큼 오른쪽 버튼 그룹, 저만큼도 오른쪽 버튼 그룹. 그럼 선택하기가 좀 편하겠죠? 아래쪽에 요거트 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다시 뽑습니다. 기존에 있던 색상 맨 뒤에서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의 색상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추가하셔야 되겠죠? 색깔 너는 아래쪽에 색상 더블 클릭해서 집어넣으세요. 일립스 이용해서 뚜껑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안쪽으로 조그맣게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거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어느 정도 크기를 줄일 건지 프리뷰로 보시고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아래쪽에 종이가 살짝 접혀 있는 부분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을 좀 더 짙은 색으로 했고요. 여기에 빈틈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펜으로 메꿔 주시면 됩니다. 펜 툴 이용해서 요 점이라고 메꿔줬고요. 순서 얘네 둘은 오른쪽 버튼 샌드 투 백. 그럼 이렇게 감쪽같이 만들어졌죠. 살짝 뾰족한 부분은 펜 툴로 마저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같은 색깔 아이들은 몽땅 선택을 해서 하나로 합쳐주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 순서는 다시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노란색으로 뜯을 수 있는 라인이 보이는데 이것도 펜 툴 이용해서 라인을 클릭, 클릭, 클릭. 선만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할 거고요. 요건 복사해서 쓸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그러면 요 부분들 이제 색깔 노랗게 짙은 색 표현을 해줘야 될 텐데 여기에서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일일이 나눠주는 방법도 있는데 쉐입 빌더라고 하는 기능도 있어요.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일단 모든 아이들을 선택해서 분리를 해 놓습니다. 디바이드로 분리를 하면 조각조각이 났죠?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선택해서 색깔을 넣기가 귀찮은 관계로 여기에서 쉐입 빌더 이용할 거고요. 색깔은 요 색깔이다 라고 색상 지정한 다음에 이만큼이라고 드래그해서 여기 범위가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은 하나의 색깔이다. 그리고 다시 밝은 색깔, 얘네들은 하나의 색깔이다 라고 드래그해서 영역을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색깔 정하고 요만큼입니다. 저만큼입니다. 라고 하면 패스파인더로 조각조각이 너무 많이 났다. 일일이 하나씩 선택해서 색깔 넣기 귀찮다. 라고 하면 쉐입 빌더를 사용을 하세요. 두 개를 패스파인더로 합체, 그리고 색깔 적용. 요만큼 분리를 해야 되겠죠? 칼을 들어서 요만큼이라고 대강 잘라줄게요. 위쪽에 있는 조각의 경우에는 여우 패턴이 들어가 있네요. 색깔 있는 거 또 똑같이 하나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복사. 같은 위치에다가 한 겹 위로 붙이겠습니다. 컨트롤 F. 그러면 또 하나가 지금 그 위에 복사된 거예요.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죠. 요거에다가 채워줄 겁니다. 저희가 패턴 정의했던 거요. 박스. 그러면 여우가 들어가는데 너무 크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줄일 테다. 얼마만큼 줄일 건지 프리뷰로 보시고
오브젝트까지 줄어들면 안 되죠? 패턴만 줄어들어라 라고 이렇게 옵션 바꿔줄게요. 약간의 음영해진 부분도 나눠줄게요. 칼 이용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연필 이용해서 쓱 선을 그려주시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잘라주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셔도 결과물만 같으면 괜찮아요. 연필을 들어서 요만큼 자를 테다 라고 선을 그렸고요. 그 선과 도형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면 되겠죠? 글씨를 얹을게요. 타입 2 눌러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주셔야 됩니다. 스푼의 경우에 이렇게 같은 두께 값으로 곡선 만드시기 힘드시죠? 이런 아이들은 블럭 브러쉬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브러쉬의 두께값 너무 두껍다 싶으시면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두께값을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쓱 하고 문질러서 만들어 주시면 끝이에요. 요거는 색깔 불필요한 부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지워주세요. 여기 부분 삐져나간 것들 예쁘지 않으면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를 1하고 선택을 했고요. 지우개 도구 보이시죠? 요걸로 불필요하다 싶은 부분 슥슥슥 하고 문질러 주시면 어차피 뒤쪽에 있어서 안 보이니까요. 이렇게 또 광이 나는 부분도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물방울 브러쉬는 같은 색깔의 경우는 합체가 되니까 색깔 꼭 먼저 지정을 하시고 브러쉬의 두께값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확인하시고 쓱 문질러 주시면 되겠죠? 이제 우유팩을 만들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지우고 새로 뽑겠습니다. 사각형으로 우유팩을 만들어 주세요. 펜툴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라디언트를 각각 적용하시고 그 그라디언트의 방향은 그라디언트 도구 이용해서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클릭하시면 그 방향성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거다, 아래에서 위로 갈 거다 라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보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각각의 도형 선택을 하시고 그라디언트 갑니다. 여기에서 방향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의 막대가 멀리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색상이 은은하게 들어오기도 해요. 여기에서 고슴도치 캐릭터가 우유팩만큼 잘 이워서 보이죠? 우유팩에는 클리핑 마스크 적용해서 주변을 정리해다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고슴도치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순서를 맨 앞으로 뺄게요. 이 위에 뚜껑처럼 덮어줄 친구 하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같은 위치에다 붙일 거예요. 컨트롤 F. 똑같은 위치인데 하나 더 생긴 거 맞아요. 하지만 클리핑 마스크는 제일 위쪽에서 덮어줘야 되니까 방금 그 복사한 거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덮개처럼 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맨 위에 덮어진 오브젝트와 고슴도치들을 쉬프트 눌러가면서 같이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래픽 마스크라고 하면 삐져나간 것들이 주변 정리가 되죠. 나머지들은 다 추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펜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흰색에 대해서 오퍼시티 값 50%라고 되어 있는 건 이 친구 똑같은 흰색인데 개체를 선택하시고 트랜스퍼런시 투명도를 50%라고 농도 낮추시면 뒤쪽에는 색깔이 이렇게 비쳐 보입니다. 점선의 경우에는 선의 두께값과 색깔값만 나와 있지만 눈으로 보기에 점선이니까 적용을 똑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체크를 합니다. 점선은 기존에 사용했던 점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이즈 마음에 들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값을 바꿔야 되겠다 싶으시면 수정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빨대의 경우에는 같은 두께 값이니까요. 가느다란 와이어 선 하나를 그려 놓고요. 그 선에 대해서 두께 값을 주시면 한 방에 해결되겠죠. 적당히 두께를 줍니다. 같은 간격으로 사각형 들어있는 건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컨트롤 DD 반복하시면 되겠고요. 적당히 그룹으로 묶어 놓을게요. 얘네들 살짝 기울여 주시면 되겠죠? 슈어 툴 이용해서 각도는 호리젠탈과 버티컬 느낌이 좀 다르죠? 버티컬인 것 같고요. 각도를 45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45도라고 프리뷰로 보시면서 값은 조절해 주세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브러쉬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차콜 페더라고 되어 있고 색깔값, 두께값 다 지시가 되어 있네요. 붓을 들어주세요. 페인트 브러쉬 들으시고 쓱 하고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그 동그라미를 선택해서 브러쉬로 갑니다. 브러쉬 패널에 보시면 차콜 페더가 바로 있네요. 이 친구에 대해서 색깔값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색깔 오퍼시티 50% 흰색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요 음영진 부분 얘기하는 것 같죠? 펜 툴 이용해서 따로 그려줄게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좀 지우도록 할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자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유팩을 몽땅 다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으셔야 전체적인 그림자가 한꺼번에 질 거예요. 이펙트 가셔서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농도라든지 거리값은 출력 형태 보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오케이. 파일은 중간중간 저장을 꼭 하셔야 돼요. 파일에서 세이브, 경로 GTQ라고 하는 문서 안에다가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거 형식이 AI인지 확인하시고 저장을 해서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210에 297이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넣을 거고요. 본인의 이름 넣을 거고요.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겁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윕스 210에 하이트 297입니다. 컬러 모드가 CMYK인지 레스터 이펙트는 300인지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 눈금자를 켜보도록 할게요. 단축키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켰고요. 항상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심볼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죠. 심볼로 만들어줄 적에 크기는 요 정도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흰 색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얀 종이에다가 작업을 하면 안 되겠네요. 종이 바깥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크기는 대충 요 정도로 만들 거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서 그 안에다가 개체들을 넣겠습니다. 요 정도 크기면 될 것 같죠? 요 안에다가 제작할게요. 색상들 따로 모으도록 할까요? 스와치에서 새로운 그룹 만들 거고요. 오케이. 색깔을 추가할 겁니다. 더하기 단축 CMYK 탭키 눌러가면서 입력을 해주세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우선 버섯부터 그려보도록 할까요? 펜툴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만 이 친구가 힘들다면 연필이나 브러쉬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페인트 브러쉬 말고 블러 브러쉬,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브러쉬의 굵기,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크기를 좀 조절할 거고요. 요만하게 그리겠다라고 안쪽에 색깔 대강 채울게요. 중간중간에 메꿔줘야 되는 것들은 펜툴 이용해서 그냥 쭉쭉 메꿀게요.
버섯에서 삐져나간 부분들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나눠주도록 할게요.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삐져나간 부분은 지울게요. 순서, 어레인지, 폴리건 툴 이용해서 삼각형 만드실 때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뜨니까 난 삼각형 만들 거야 라고 바로 가셔도 되고요. 그냥 클릭 드래그해서 육각형 만들어지면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반복할 거니까 컨트롤 D 눌러주시면 되겠죠. 요만큼에 대해서 심볼로 등록하겠습니다. 심볼 패널을 가시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든 것도 요 안에다가 집어 넣으시면 돼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얘를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을 때에 이렇게 프로퍼티 창 옆에 있는 라이브러리에다가 집어 넣을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건 그냥 창 닫아 주시고요. 바로 심볼 패널로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이름 넣어줄게요. 하베스트.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지우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도 깔끔하게 없애겠습니다. 클리어 가이드. 배경으로 메쉬 이용해서 파랗게 채워주는 게 있네요. 필요한 색상들 다시 뽑겠습니다. 우리가 뽑아놓은 색상 맨 막내둥이 선택하시고 추가하겠다. 뉴 스와치. 우선 제일 짙은 색깔로 전체적인 사각형 하나 만들어 줄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떠요. 사이즈가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210에 297이라고 우리 용지 사이즈하고 똑같은 아이를 하나 마련해 주시고요. 들어서 컷덕하고 붙입니다. 요거에서 이 중간 부분만 좀 밝아 보이죠? 메쉬 도구 이용해서 이 부분만이라고 콩 찍어주면 메쉬 망이 생길 거예요. 거기서 밝은 색깔 적용하시면 되겠죠? 얘는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오브젝트를 잠궈 놓는 게 좋겠습니다. 배경에 산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예쁘게 제작을 해도 되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연필 들겠습니다. 선이 잘 보이게 색상 지정을 하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가장 뒤에 배경이 되는 아이부터 그려줄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꾸불렁꾸불렁 산 언덕을 그립니다.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요. 색깔 적용하시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배경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그 위에다 나무들을 좀 심어주도록 하죠.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배경이 되는 산과 들을 그린 것 같고요. 위쪽에 구름 얹겠습니다. 배경이 될 만한 친구들은 다 만들었으니까요. 더 이상 선택되지 않도록 오브젝트는 잠글게요. 락을 걸겠습니다. 그 위쪽에다가 블렌드 툴 이용해서 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꾸불렁거리는 선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흰색 선과 주황색 선 두 개가 어떤 식으로 꼬여서 만들어지는지 파악을 하시고요. 펜도구 이용해서 작업하시기가 어렵다면 커버처 툴 있으신 분들은 커버처 활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커버처 툴은 펜툴과 다르게 그냥 클릭만 해도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선만 있도록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시작할 거다. 클릭, 클릭, 클릭. 다 됐으면 컨트롤 클릭해서 빈 공간 클릭하시면 완성이 되죠. 선에 대한 색깔 값과 두께 값은 블렌드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흰 색깔 선은 두께가 1이라고 되어 있네요. 흰색에 대해서는 적용이 끝났고 주황색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버처 툴 이용해서 시작하는 건 여기라고 위치 찍어 줄게요. 클릭, 클릭, 클릭.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요 선에 대해서도 색깔 값 적용을 하시고 두께 값도 3포인트라고 맞춰주세요. 이렇게 두 개의 곡선 만들었으면 두 개의 선을 같이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 메뉴 보시면 블렌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만들어주겠다 메이크라고 하면 이렇게 꼬여져 있는 아이들이 색깔로 채워지는데 저희는 가닥가닥 선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시면 블렌드 스페이싱 사이를 컬러로 채운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걸 스텝으로 바꾸시고 문제에서는 16단계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가닥수 맞춰서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 위에 잎사귀처럼 보이는 브러쉬 이용해서 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저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 선들 브러쉬 적용하겠습니다. 브러쉬 일단 페인트 브러쉬로 바꿔서 어떤 식으로 지나갈지 쓱 하고 선을 그려줄 거예요. 쓱 하고 선을 그려줄 겁니다. 두 개의 브러쉬 선 선택하시고 브러쉬 패널 가주세요. 미리 만들어진 것들 쭉 보면 나뭇잎 모양은 안 보이죠? 얘는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책꽂이 모양 콩 찍으셔서 여기에 어떤 그룹에 들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거나 제일 앞쪽에 있는 거 클릭해서 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찬찬히 찾으시면 돼요. 요즘 어디 있을 것 같죠? 나뭇잎. 나뭇잎의 방향성이 좀 반대 방향이다 싶으시면 그 브러쉬의 방향을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는 걸 여기로 잡아서 이렇게 잡았었어야 되네요. 이 위에다가 저희가 심볼 만들어 놨던 것들 버섯을 뿌려 주시면 되겠죠. 버섯이 5개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뿌려줄 거니까 심볼 스프레이 선택을 할 거고요. 심볼 만들어 놨던 것 중에 버섯 모양 얘를 이라고 선택했어요. 위치 적절하게 하나씩 클릭해서 배치합니다. 혹시라도 개수가 좀 더 많아졌다 라고 하면 왼손으로 Alt 누르면 누를 때마다 개수가 적어지는 거 보여요. 만들어 놓은 아이들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스프레이 꾹 누르시면 Shift 이동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를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합니다. 방향도 좀 돌리고 싶네요. Shift 꾹 누르시면 스피너 방향 조절 가능해요. 클릭해서 화살표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어느 방향인지 보시고 조절. 색상 값도 얘네들은 좀 흐리멍텅하고 파랗고 다양하죠?
우선 색상 염색을 좀 해줄까요? 스테이너 이용하고 물감을 고르세요. 스와치에서 나는 초록색을 원해 라고 녹색 물감 뿌려줬고요. 콩콩콩 찍으시면 녹색으로 물드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는 물감을 다시 빼겠다. 왼손으로 Alt 눌러가면서 콩콩콩 찍으시면 원래대로 빨갛게 돌아오는군요. 색상 파랗게 물들일 거니까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고 요거를 이라고 콕콕콕 찍으면 파란색으로 물들어요. 쟤는 흐리멍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스테이너 밑에 보면 스크리너가 있어요. 누를 때마다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죠? Alt 누르면 다시 살아나요.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사이저 이용해서 누를 때마다 커지고요. Alt 누를 때마다 작아집니다. 이제 글씨와 캐릭터만 넣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죠? 모든 아이들을 선택하시고 다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락을 걸 거예요. 글씨를 담을 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나머지 글자들도 배치할게요. 출력 형태 참고해서 문자에 엔빌롭 디스토트 적용한다 라고 했는데 요 어떤 메이플이라든지 밑에 있는 거 더 원더풀이라고 하는 글자들은 살짝씩 구겨져 있죠. 요런 아이들은 글자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옵션 바에서 구겨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엔빌롭 디스토트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위쪽은 평평하고 아래쪽이 볼록하니까 요거 보시고 밴드값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정해진 값은 없으니까 출력 선택 보시고 비슷하게만 맞춰주세요. 이제 요 생쥐 캐릭터 만들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만 잡아주죠. 중간중간 파일 꼭 안전하게 저장하세요. 시험장에서는 상황이 어떨지 모릅니다. 컨트롤 S 눌러서 GTQ 폴더에서 파일의 이름과 형식 확인을 해서 중간 저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쥐의 얼굴을 다 그렸으면 한꺼번에 선택해서 얘네들은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겠죠? 오른쪽 버튼 그룹. 선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그 선은 어떤 걸 가리키는지 유추하셔야 돼요. 색깔 흰색인데 이 포인트다 라고 했으니까 이 점선 말하는 거겠죠. 깜장색의 두께값이 또 2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것도 수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라고 수염도 까만색 선 선택하셔서 두께값을 2라고 주셔야 합니다. 일부분 바지로 만들 부분 정교하게 그리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은 굳이 펜툴로 일일이 자를 선을 만들지 말고 칼을 이용해서 쌍둥하고 잘라버리세요. 같은 두께값으로 이렇게 팔뚝 만들어야 되는 것들도 블러 브러쉬,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좀 더 빠르겠죠? 지우개로 불필요한 부분들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우개 도구 이용해서 너는 이라고 선택하시고 쓱싹 하고 지워주세요. 선택하시고 지우개로 쓱싹 하고 지워주세요.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손가락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 조절하시고요. 같은 색깔은 합쳐져 버려요. 다른 색깔로 일단 만들고 색상 맞춰 주십시오. 점선에 대해서 대시드라고 체크를 하시면 점선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선의 두께값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도 같이 맞춰 주십시오. 생쥐 캐릭터가 다 만들어졌으면 그룹으로 한꺼번에 묶으셔야 그림자가 전체적으로 쭉 퍼집니다. 완성한 생쥐 캐릭터 몽땅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그룹, 이펙트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서 드랍 섀도우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출력할 때 보시고 거리값이라든지 농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전체적인 배치 보시고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합니다. 얘를 주변 정리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정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전체를 덮어줄 사각형 하나 만들어 줄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하면 대화창 뜹니다.
210에 297이라고 사이즈 맞춰주시고 왼쪽 벽에 붙으세요, 위쪽에 붙으세요 라고 하면 한 개만 선택했을 때는 전체 용지에 딱 맞게 배치가 될 거예요. 잠겨져 있는 아이들은 클리핑 마스크 적용이 안 되니까요. 오브젝트에서 잠금은 풀어주시고 가이드라인 작업했던 것들도 산만하니까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지우겠습니다. 몽땅 선택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주변 정리가 싹 다 됐죠. 파일을 저장하세요. 파일에서 세이브. 경로 GTQ 안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름과 포맷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7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어요. 펜툴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연필이나 브러쉬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데 집중을 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